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관절염은 가장 큰 원인은요, 수산석회의 결절입니다. 수산석회가 도대체 뭐냐? 자, 수산이라는 것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데요, 수산기 이온입니다. 이온인데, 이 수산기는 농약이나 비료나 또 아니면 우리 이런 거름이 오염돼서 그 거름으로 오염된 채소, 과일 이런 것을 삶았을 때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게 정체가 돼요. 수산기 이온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먹지 말라 했는데 시금치 생거를 먹어도 되는데 삶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산기 이온이 많은데 그게 어느 거하고 결합을 되느냐 하면요, 칼슘하고 결합이 돼요. 칼슘. 그게 수산석회가 돼요. 수산기하고 칼슘하고 부딪히면요, 수산석회가 돼서 돌처럼 딱딱해져요. 이제 그게 뼈 마디 사이에 와서 붙습니다. 특별히 움직이는 부위에 와서 붙어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이거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칼로 거기를 끌어냅니다. 그 툭툭 튀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는 거죠. 다 나섰다는 거. 근데 끌어내는 것도 뭐 예를 들어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오면요, 거기만 끌어내면 되는데 손마디까지 다 와. 그러면 의사가요, 손마디마디 다 못 하거든요. 한마디 해야지, 거기. 또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막 우리 몸 마디가 몇 개를 하더라? 엄청나게 많은 마디가 있거든요. 마디마다 다 오거든요. 그 마디마다 오는데 다 할 겁니까, 그러면? 특별히 할 수 있는데 무릎, 거기만 보통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요. 나은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그분, 우리 장유에 계신 분 어머님이 딸이 오늘 조산기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못 오셨지. 그분은 그 고통이 대단히 심하다대요. 나는 관절염이 안 걸리시니까 고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풍이야, 통풍. 그러니까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죽겠는 거라. 움직이면 아파 또, 그게. 안 움직이면 안 아픈데. 자, 그런 통풍 현상이 있는데, 이 원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제가 얘기는, 삶은 채소, 과일, 이걸 먹으면, 거기다가 이제 멸치, 국물, 우린 물, 칼슘, 그리고 우유 속에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먹었을 때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요. 근데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걸 배출을 못하니까 또 거기서도 온다고 그래요. 그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런 게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든요. 저한테는 한 방이다. 그 뭐냐?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 건강을 탁 알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원리는 다 하나야. 그 오는 방법인데, 근데 이걸 현대의학이 분업화를 딱 해가지고 관절염은 관절 전문의, 비염은 비염 전문의, 눈이 아프면 안과로, 그죠? 다. 근데요, 병이 딱 오면요, 한꺼번에 다 와요, 몸에. 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요, 비염, 축농증 다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요, 모든 병이 다 걸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고치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다 고쳐져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쉽죠? 억수로 쉬워요. 이거는 억수로 쉬운 거라. 원리만 알면 쉽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내가 성경 하듯이 그렇게 하네. 자, 이 현대의학은 관절염을요, 자가 면역 결핍증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가 몸에서 왜 그렇게 보냐 하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그 근육, 물렁뼈 있지요? 물렁뼈에 염증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기 스스로 이 자가 면역이 결핍하니까 그 물렁뼈가 자꾸 녹아서 밀려나간다.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래, 맞아요. 한마디는 거기까지는 맞아. 여러분 보세요. 이 물렁뼈 안에 비타민 C 모자라면 이 계질병이 오거든요. 이 몸이 괴사된단 말이에요. 그 비타민 C가 부족하고 소금 염분이 부족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고기가 물렁물렁하다 그랬죠. 물렁뼈가 물렁물렁해지니까 뼈와 뼈 사이가 밀어붙이면 판이
얇아지면서 밀려나가요. 그걸 달았다 그래. 그러면 사람 몸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만들 때 70도 못 썼는데 다 달아갖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절염이 20살짜리 관절염이 오거든? 그럼 20살짜리는 얼마나 써서 달았을까? 아니야.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염분 부족, 비타민C 부족, 이런 채소 속에 부족이 오면은 그게 힘이 없어지면서 축 늘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달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밀려 나와요. 늘어져 버린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가면은 이게 단단해지면서 원래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 밀려 나온 게 아니고 달아서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물러져서 그런 건데 고기가 단단해듯이 야무러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과장, 결장 걸린 사람, 거대장 이렇게 걸린 사람은 단식을 지켜버리니까 장이 사이즈가 60%에서 80% 줄어들면서 제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면 하나도 안 아픈 걸, 그죠? 그걸 수술을 한다고 뭐 다 드러내놓고, 그죠? 사람 하나 잡아놓죠?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관절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 계시는데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가려는 거 제가 신방 가갖고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그 제가 가가지고 가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조금만 해보다가 안 되면 가세요 했더니 이제 안 되고 나와보니 지금 헤헤 웃고 계셔 뒤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우리 어머님 딸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연세대학교 병원에. 그 딸 말 안 듣고 내 말 들어서 감사. 그래 나와서 감사하고,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순수한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알았대. 제 시기대로 해가지고 그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겠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통풍하고 똑같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관절이 나중에 뒤틀려요. 딱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는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가 마디마디 통증이 다 생기고 다 틀어져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나중에는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요. 일상생활도 하기 싫고 막. 예. 그래서 이게 가공된 식품 이런 거에도 얼마든지 관절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남자들 같은 경우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고등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면 관절염 와요. 예. 그런 거 일체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수산 석회 덩어리가 쌓여서 그런 거니까. 혈액 속에 요산이 들어가도요, 통풍이 오죠. 그거는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통풍이 오는데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오고 하나는 요산이 많이 정체되면 예, 저쪽으로 가요. 당뇨로. 예. 자,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경우는 당뇨로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담배를 피워도요, 사람 몸에 산소 부족 증세가 일어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얼굴 가봐요. 새카매요. 그죠? 네, 산소 부족 증세를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산소를 다 뺏으러 와버려요. 담배 피우는데도. 우리 몸이 그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밀어내려고 우리 몸에 산소 좋은 것이 자꾸 가고 밀어내다 보니까 몸에는 자꾸 부족해서 얼굴이 나중에 그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기겠죠.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항암 주사를 맞거나 방사선을 쐰 사람도요, 그런 증세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중에 암 얘기하시면 혹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지식이 충분히 들어있는 상태 같으면요, 혹시 질병이 여러분에게 올 리도 없지만 제대로 하면 온다 해도요,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손 안 대면 살고요, 손 대면 죽어. 그건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이 글을 써서 올려놨어. 그런 개인 병원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얘기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정직한 의사예요. 장로님이거든요. 이진수 원장님이.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드려야 되지 의사에게 의사 말을 너무 신뢰하면 죽어요. 의사 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절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을 단식하거나 생과일, 생채소 현미식을 하고요.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시고 시판되는 플라스틱 병에 들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매일 생채소, 또 무나 당근이나 배추, 미나리 이런 걸 부지런히 많이 드셔야 돼. 생 걸 드셔야 생 거. 근데 생기라니까 김치 담아 먹어도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요? 있어요.
있어, 관절염이? 예, 여기 있네. 자, 두 분 여기 드릴게요. 자, 거기 중간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거기 2리터 이상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랬죠. 과일, 채소 이런 거 부지런히 드시고, 생채소를 먹고 죽염을 먹으면요, 그 몸 안에 쌓인 수산 석회를 녹입니다. 녹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받은 권사님은 아파가지고 또 손 끝에 이런데 막 다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지금 몰랑몰랑해져가지고요. 살판 났어, 이제. 그 원래 자기 일도, 자기 밥도 못해 드시는 분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 병원 수발까지 할 정도로 지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고, 좀 전에 전화 왔는데, 나와가지고 강의도 안 듣고 이제 그거 하러 다른 분 도와드리러 간다고. 잘 하셨다고, 잘. 그 정도로 좋아지신 분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우리 몸에 죽은 무기수산이 되어서 체내에서 수산석계 결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건 고치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 채소, 현미, 그죠? 현미 채식,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염을 나중에 앞에 강의에 들어있는데 죽염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병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계절이 딱 좋은데 옷을 얇게 입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풍욕하는 그 CD가 있어요. 그 우리 나중에 그 구입을 하시든지 우리 청년한테 달라 해가지고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지금이 되게 좋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이렇게 그 테이프 따라 그냥 이불 덮고 또 뭐 벗고 덮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것만 하는데도 몸에서 피부로 독이 빠져나와갖고 막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이런 식품, 또 아니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 그리고 그거 풍욕을 하면요, 제일 좋아지는 건 간부터 좋아지겠죠. 좋아져요. 그리고 간이 좋아지면 얼굴 색깔이 좋아져요. 그리고 밝아지고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게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풍욕을 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간단한 거 쉬운 것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풍욕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일러에 불을 탁 올려놓고 가서요, 찬물로 1분 샤워를, 뜨거운 물로, 견딜 만큼 뜨거운 물로 1분, 이거를요 5분에서 7번 정도, 마지막에는 찬물로. 그리고 찬물로 시작해갖고 찬물로, 이거 1분 냉온욕인데, 오늘 안 오셨네. 한국계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암 수술하시고 다른 건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했더니 이거부터 시작했어. 어딘가 모르게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하면 본인이 느낍니다. 좋아진다는 것을. 매일 또 몸이 좀 안 좋은 게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더 심한 경우는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거를. 뭐 아예 그냥 이렇게 병만 고치는 분이라면요, 하루에 뭐 5번, 7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저는 아침만 하는데 한 번씩만 이렇게 해도, 그거 하는데 뭐 1분씩 해봐야 뭐 7번 하면 뭐 7분만 하면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요, 머리는 안 해도 됩니다. 머리는 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쭉 이렇게 하시면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을 하는 동안에요, 우리 피부가, 우리 안에 장기가 호흡을 해버려요. 몸이. 그래서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당뇨가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찬물 때 죽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 한번 해보라 했더니 한 번 하고는요, 아이고, 들증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자꾸 해보면 단련이 돼서 좋아지거든요. 우리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습니까? 자꾸 해보면 좋은데, 그것도 꼭 제가 권합니다. 풍욕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30분이 기본 걸리니까. 근데 냉온욕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매일 할 수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 열심을 해야만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진짜 가족 중에 관절염이 무릎에 있어서 일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요, 계좌 찜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좌 찜질도 1번 강의에 들어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그냥 계좌를 사서 물 60도에서 반죽을 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20분 정도. 이런 건 나중에 또 제가 마치고라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오늘 본 강의로 제가 들어갑니다. 인자 암입니다. 암. 누구나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다 알고 나면요. 암은 병도 아니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딱 행복한데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암보험도 생각해 봤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다 겁이 나서 드러났죠? 안 드러났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났으면 말짱할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암이나 병이 없으면 뭐 병 속에 암도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큰 주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병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알고 보니까 병은 없는 거예요 원래. 병은 없는데 병을 본인이 만들었죠. 암도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출발된 겁니까? 아따, 이제 도통했다,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암은요,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똑같이 먹었는데, 왜 저 친구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친구인데, 내하고 같이 먹는데, 내보다 더 많이 먹던데? 근데 나는 병이 걸리고 저 친구는 안 걸려서.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야, 나빠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만 재수 없이 걸렸어? 그래,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암 선고를 받으면요, 보통 사람이요, 성이 나서 죽는데, 그리고 이해가 안 된대.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왜 암이 걸렸지? 근데 거기까지 가면 도통한 거고, 보통 사람은 도가 안 통해가지고,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죽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날 미워하는가? 하나님 왜 이거 안 고쳐주는가? 이래가지고 막.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암은요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오고 병도 생활 습관 속에서요. 그래서 이건 수술은 의사는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어릴 때라면 제 말을 듣고 순종하면요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병이 없다고 제가 말했을 때 그럼 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암에 관심이 더 많아. 병보다 더 암을 겁내요. 근데 사실은 암이 병 속에 들어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가감하게 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얼마든지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바로만 가면. 근데 완전히 늦어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바닥이 나버리면 못 이기겠죠. 그죠? 어느 도가 지나쳐버리면. 근데요, 실제로 의사를 믿는 사람은 죽고요. 의사가 포기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의사가 더 이상 손을 떼면은 본인도 포기했거든.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인식을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쓰면 죽고 뭘 쓴다는 건 시술이나 약을 쓰면 죽고요. 가만히 놔두면 살아. 근데 가만히 놔두는 게 제가 볼 때는 먹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살아요. 얼마 정도? 기본 10일만. 보통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요, 제가 볼 때는 10일만 딱 먹이지 않고 물하고 감잎차, 죽염, 요거 3가지만 먹이면요, 그냥 살아. 근데 뭘 살려볼 거라고 자꾸 뭐 한약, 신약, 뭔 약을 사다 먹이면요, 그 약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원리가 그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 안 먹이면 되니까. 안 먹이니까 귀찮게도 안 하겠죠. 그죠? 아픈 사람은 되게 그 수발하는 것도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항암주사를 주든지, 그죠?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뭐, 약을 먹이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 다 뭐냐 하니까 독이에요, 독.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독약이에요. 암의 원료라는 약이. 근데 그걸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쓰느냐 합니까? 암세포 부위만 탁 쏘가지고 저것만 죽이고 다른 새로운 장기는 살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레이저로 가서 쏘든지 뭐 방사선을 가서 쏘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이지만 쏘면 우리 몸 전체는
그 독의 후유증을 알아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야. 그 정도로 겁나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기는 뭐, 손 때문에 죽는 건데. 자,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의사의 말만 100% 믿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요, 내가 왜 병이 걸려 왔으면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 삶을 돌이켜봐야 돼. 빨리 반성을 해봐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 10년, 15년 전에 내 삶을, 그래, 제가 아까번에 그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체크한 그 생활 습관이 1번, 2번에 타켓에 걸리면 어딘가 언젠가 암에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가면. 그래서 그걸 딱 피해가면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 2번에 걸린 거 하나, 두 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에 와서 걸리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의 환경이 예를 들어 산소 부족,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물 부족,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부족, 염분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 뭐 이런 게 오면요, 암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몸 전체가 고장 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 하나의 종기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는 거야.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장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하나 뭉치는 거죠. 그게 암이에요. 그러면 암은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장기를 다 손을 대필릴 수도 있는데 지 스스로 몸 안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뭉치는 거야. 꼬집은 거로 그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뭉치져 있는 줄 우리가 딱 알고 이상이 오면요, 뭉치져서니까 풀 수도 있어. 이걸 근데 의사는 원인은 모르고 그냥 잡아 떼기만 해버린 거라. 그러면 원래 공급해주던 선로는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 우리 몸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암이 하나 딱 걸리면요, 우리 몸 전체 몸 안에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오면서 피를 딱 검사하면요, 몸에 이상이 어딘가 있다 하는 그 정세가 검사를 하면 우리 혈액 속에 탁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찍어 들어가겠죠? 찾으려고, 그죠? 의사가. 그러니까 암이 걸린 사람은 피만 검사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암이 있다는 건 벌써 나오거든요? 혈액 수치 속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왜 면역력이 그 암하고 싸운다고 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전투 인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몸속 안에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벌써 암이 걸려 있다는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검사하고 바로 나와요. 자, 이렇다면 우리 몸은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에 우리 몸 전체 안에 이미 비상이 걸려 있고요. 우리 몸은 이미 암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요, 얼마든지 그런 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 개 생겼던 큰 걸 하나 딱 드러내버리면요, 다른 데가 6개월 내에 전체 다 일어나 버려요. 환경을 안 바꾸면, 몸의 환경을 안 바꾸면. 그게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의사가 딱 말하고 딱 드러내고 집에 와서 뭘 하느냐? 곰탕을 끓여 먹는 거야. 그럼 뭐 끓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암의 비료를 바로 갖다 줘버리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6개월 안에 확 전이가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손을 못 써. 왜? 온몸에 다 생겼. 다 잘라내요? 6개월 안에 보통 죽어요. 손을 대면. 뭐 1, 2, 3년 안에 죽어요, 또 그게. 5년을 못 넘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 병원에 돈 가서 고생하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암의 어떤. 그래서 저도 우리 처갓집 형님 한 분 간암 수술일 때 제가 수술은까지는 막 안 해도 좋겠는데 수술까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수술하고 나와서는 그런 걸 먹지 마라 했는데 그 형님의 누나들이 사돈인데 누나들이 막 온갖 모양을 다 갖다 줬어. 짱어국부터 시작해갖고 막 해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6개월 내에 가니까 뭐 5개, 6개, 7개. 예. 그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또 항암 치료를 하고 돌아가시면 고통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버티면요, 얼마든지 버텨나가요. 그 암이 생긴 지가 10년 걸렸으면 그 몸에, 우리 몸에까지 충격을 주려면 또 10년 남았어. 손만 안 대면. 그리고 저를 만나거나 여러분을 만나서 알고 나면요, 얼마든지 대처 가능해요.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도 계좌찜질 하나로서요, 한 3개월 내에 계좌찜질을 해 들어가면요,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진해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여기 자궁에 암이 있어서, 수술해놓고 저를 불러서 제가 갔지만, 체크하니까요, 식사를, 채식을 거의 안 하고 물을 안 먹고, 2가지. 그리고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집안 식구 다. 그래서 이 암이 걸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채식을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드려도 그걸 어쨌든 좀 부지런히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6개월 지나서 대충 그렇게 해도 확실하게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6개월 지났을 때 여기 임파선에 또 구슬 만한 게 또 돋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좌찜질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한 번 왔다 하면요, 멸치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암이라는 게 여러분 몸에 딱 사람 몸에 생기면요, 그분은 멸치 국물도 먹으면 안 돼요. 육류나 그 단백질 이런 걸 일체되면 안 돼요. 그거 되면은 바로 전이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부터 육류 일체, 그지고 생선 일체, 계란까지, 그리고 우유까지요. 하여튼 지방 단백질이 들은 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요, 식물 기름, 땅콩, 호두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암이 걸린 사람은 우리 식물성 기름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대사는요 동물성 지방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부스럼이 났는데, 어릴 때 부스럼이 났는데 돼지고기 먹으니까 부스럼이 잘 났습니까? 더 안 났습니까? 그거 뻔하지, 그죠?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 의사도 이제 압니다, 어느 정도는.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라멘 국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철저히 해야 돼요. 암이 한번 걸린 분들은요. 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만약에 식물성 기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암이 걸린 사람은요, 어떤 식물 기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땅콩을 자꾸 먹는다. 안 낫습니다. 안 나아요. 얘나 식물성 기름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사는 동물성 지방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리고 두부는 식물이니까 좋은 줄 알죠? 두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두부 속에 간수가 들어있어서 여러분 피를 응고시켜버립니다. 두부 안 먹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삶아서 먹으니까 생콩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콩에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일체 두부 안 사다 먹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또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과일, 사과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데, 제가 하나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놨습니다. 석회 보로도액을 쳐서 사과가 하얗게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백날 씻어봐야 할 겁니다. 칼로 긁으면요, 석회가 바로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 신장 사구체가 다 막혀서 신장병이 걸려요. 신장이 막혀버려요. 그게 석회석이 나오는 물을 여러분 정수기에 갖다 그러면 정수기 필터가 금방 다 막혀버립니다. 석회석이 나오는 물에 가면. 근데 여러분 우리 콩팥 신장이 정수기의 필터예요. 여러분 사과 석회 나오는 석회 보로도액을 친 하얀색 있는 묻어있는 그 사과를 여러분 그냥 먹으면 100% 생석회가 여러분 속에, 석회는요 시멘트 원료입니다. 시멘트 원료. 그냥 근데 제가 보니까 꼭다리 위에 물이 차가지고 그 꼭다리에 찼던 물이 사과 속에 다 들어가지고 하얗게 꼬라 말라 있더라고. 예, 그 사과 속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내 검사해나 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매장에서 나오는 거 제가 일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놨어요. 친환경 매장 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해놨습니다. 유기농의 거. 해놨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깎아 먹는다 하면 나는 이해가 일부 되지만 센 거로 먹으라 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갖고 오라 하니까 지금도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먹어버리면.
다행히 생식을 하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다 안 빠져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만약에 생식 안 하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요 100% 신장 다 나빠져 버립니다. 신장 사구체가 다 막혀버립니다. 사구체는 이 다른 우리 불순물도 다 걸러내지만 그런 것들을 특별히 걸러내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면 그런망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고장 나버리죠. 위험한 건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데이터를 지금 받아보지도 못했고 자기도 못 받아왔는데 지금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게 원래 법정으로는 5% 보라데이가 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쳤는지 몇 회나 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차라리 농약 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농약은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안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과일을 선택할 때 되도록이면 약을 안 치는 과일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이 암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자꾸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제가 음식 부분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 밭에서 나는 것부터 논에서 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바다에서 나는 것까지 이걸 전체 다 한번 정리해갖고 한강에 내가 얹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 먹었는데 비싸고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장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가공식품 속에도 물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농업의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입에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알면 여러분 절대로 못 넣을걸요. 농약을 20번, 30번씩 치는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진짜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삥삥 돌다가 오기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시장 가서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책을 쓰려고 하다가 이름을 시장에 가서 삥삥 돌다 그냥 왔어요. 말되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정도 돼야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지. 주는 대로 다 먹고요. 여러분 잘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건강한 건 절대로 구분 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는 뭐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그 정도. 자, 여기 그 암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금 현대의 치료 방법은 다 사실은 독입니다. 제가 병은 없다 뒤에 모든 약은 독이다. 그런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말을 인식을 해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다 이해하고 나면요 소화제 또 뭐 어떤 그 진통제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아프게 될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정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몸이 뭐 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어떤 정세가 나와서 뭐 이 특별한 이런 약을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 고령의 최정경 집사님은 자가 면역 결핍증으로 이 무릎 밑에 종아리 밑에가 썩어서 여름 되면 고름이 질질 나시는 분인데 4월, 5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 얘기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약 다 떼버리고요. 지금은 올여름에 고름 하나도 안 나고 도리어 그 색깔이 시큼하게 썩어 들어가던 게 지금 새살 빨간색으로 돋아나 있거든요. 그럼 산증인이 있잖아, 산증인이. 예수님 다음에 저를 좋아한다더라고. 내가 그렇게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이것만 가르쳐 드렸어. 왔는데 뭐 그 2장짜리 그것만 설명했는데 본인들이 가서 열심히 했겠죠. 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 아직 속에 건 다 안 빠졌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은 경상도 말로 값이서 못하니까 제가 천천히 조금씩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암에 걸리면요 복합적인 영양 결핍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우리 몸에 좋은 걸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점점 말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암이 걸렸다 해서 이런 방사선이나 만약에 항암 주사나 뭐 이런 걸 쓰면요 우리 몸은 급속하게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무균실에 안 들어가면요 그냥 바로 그냥 감염이 될 만큼 그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야 항암에 걸린 사람은 가족도 못 만나게 하죠, 그죠?
만나면 그 세균이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게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진짜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죽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가면서 뒤집어야지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다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 암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생겼다면은 우리 몸이 그런 환경을 배제시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상태로. 더 이상 또 암이 진전 못하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암,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은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장기가 점점 상해가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약을 자꾸 투여하면요. 위장이 나빠지고 항암을 자꾸 하면 자꾸 할수록 몸은 점점 자꾸 나빠져요. 그래서 의사가 잡으러 올라 제가 겁나긴 하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대응하는 방식이 내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그 어떤 걸 만들어서 종기가 생겼는데 이걸 내가 이런 환경을 뒤집어서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진주 원장도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함께 그냥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라. 지혜롭게. 그렇게 말한다는 걸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같이. 그죠? 저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종양의 크기는 줄일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진행되어 오던 어떤 요인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는요. 그걸 고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정세는 우리가 사이즈상으로 줄였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 암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단백질, 지방, 그죠? 또 열량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그 산소 부족 정세를 일으키는 그런 그 비타민이나 이런 좋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암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데 그런 환경을 자꾸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암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면요. 암이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식을 시켜서 제가 암에게 비료를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게 암이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생수, 산소. 암 걸린 환자는 반드시 냉온욕이나 풍욕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몸 안에 산소를 자꾸 밀어내서 산소가 들어가면 암은요. 자꾸 도망을 가. 싫어하니까 산소는 암은.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채소 먹으니까 채소 속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암이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암이 걸린 환자일수록요.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 좀 힘들지만 산소를 자꾸 공급해주고요. 나중에 채소를 자꾸 먹이고요. 근데 물을 자꾸 갈아주고. 여러분 의왕에 있는 붕어를 산소 물 안 갈아주면 얼마 안 가세요? 죽지 뭐. 볼 거 없잖아요. 또 여러분 끓인 물을 화분에 갖다 자꾸 주면요. 화분에 꽃이 죽어버려. 그리고 어떤 물요? 빗물이나 아니면 지하수나 이런 좋은 물을 갖다 줘야 하초가 살지. 끓인 물 자꾸 갖다 주면 죽고. 사람 몸에도 여러분 계속 끓여 먹었죠. 생수 떠다가 끓여 먹었죠. 이제 바보 공차는 거야. 그게. 여러분 생수 떠다가 끓여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의사가 대장균 나온다야 끓여 먹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또 다 보리차 이었고 아무 옥수수 이어봐야 말짱 헛거라. 그것도 다 볶아가지고 이었는데 돈만 진딱 들지. 그 제가 하는 방법은요. 돈 하나 옥수수도 따면 그냥 생거로 먹어. 맛이 별로 없지만. 근데 길 들면요. 대단히 맛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햄미 갖다 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햄미 딱 먹어보면요. 햄미를 물에 불리지 않고 먹으면요. 대단히 꼬시고 맛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진짜 더 맛있어요. 배가 고프면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밤도 시골에 갖고 오면 제가 센 거 다 먹어버립니다. 애들하고 깎아서. 삶아 먹긴 또 불 떼고 또 익혀가지고 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생거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본이도요. 반뜻만 벗깁니다. 그냥. 속껍질. 그게 안에 좋은 거예요. 속껍질 안에 그게 텁텁하지만요. 그게 좋은 게 다 들었어요. 감잎도 이거를 먹어보니까 텁텁하죠. 탄닌이 있어서 텁텁한데 그게 위장에 대단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생거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라는 걸 알면요. 깎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밤이
밤이나 우리가 그 햄미 쌀 껍질 속에 좋은 게 다 들어있거든요. 밤도 안에 껍질 속에 좋은 게 다 들어있고요. 대추라도 대추 껍질 속에 반질반질한데 그게 좋은 영양소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걸 우리 몸 속에 쓰는데 안에 있는 게 만약에 햄미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죠. 우리 그냥 백미. 그거를 에너지로 태우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밖에 게 있어야 안에 게 태워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밖에 거 다 깎아버리고 안에 거만 먹으면요. 안에 그걸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불을 붙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지. 당뇨가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다 깎아 먹으면, 알맹이만 먹으면 당뇨가 걸리는 거라. 그거를 천천히 분해하고 그걸 태워서 우리 에너지로 화학적인 반응,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안에 것만 싹 들어가가지고 당도가 아주 높은 그런 열량으로만 갚을 뿐이니까 당뇨가 오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다 먹으면 안에 그걸 태우는 데만큼 밖에다 붙여놨거든, 하나님이. 그거 같이 먹어줘야 불이 붙네.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장작을 한 그릇 재놓고요. 장작에다 성냥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왜? 나무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불살개, 불쑤시개. 그죠? 하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껍질이라. 그 껍질이 있어갖고 거기서 그 안에 걸 태워야 장작이 제대로 속에 있는 게 타서 열이 나고 불이 밥도 짓고 그런 거지. 장작만 갖고 태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껍질을 사랑하세요. 껍질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길이라 그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보험에 들어놓으니까 암 걸려서요, 진단만 하면 몇천만 원 준다 그래. 그러니까 암 걸려도 겁을 안 내. 또 수술해야 또 돈 준다대요? 수술 안 하면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쉽게 가서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안 걸리면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면. 보험을 제발 안 들어야 돼. 보험을 안 들어야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암 걸렸는데 암 판정 났어. 근데 돈이 없어 수술 안 하면 살아. 근데 돈이 있어서 가서 수술하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거죠.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빠른 암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 다 기본 우리가 보통 1cm 이하는요, 암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대, 원래. 1cm 이하. 이제 1cm 넘어서야 이제 암이라고 판정나고 조직검사를 하는데, 무조건 암이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조직검사를 해야 암인가 아닌가 판단하되,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전화를 다 해봐도요, 어떤 그 세포가 하나 딱 생겼으면, 와서 무조건 조직검사를 해야 암이라고 판정나지, 그래 안 하면 판정 안 난다더라고. 근데 약물 반응으로 한다 하니까 약물 반응을 해도 그건 100% 인정을 안 한다대요. 내가 서울에 다 물어봐서 큰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1cm짜리 생기는 데는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그걸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급하게 수술할 이유도 없고요. 충분하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의식이 깨져 있는 서구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암 걸렸다 하면 곧 죽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요. 그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받아서 구토, 탈모,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이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다른 약을 쓰고 영양제를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전체 다 여러분 닌기루 하나 그것도 맞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장암이만 대장암. 그죠? 왜 그럴까요? 뭘 자꾸 먹어. 뭘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또 그러고 지금 우리가 고기를 너무너무 쉽게 많이 또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대장암이 오는 원인이 거기 있다. 그리고 대장이 하루에 한 번씩 안 나가서 대장암이 또 걸려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화장실에 큰 거 보러 하루에 한 번씩 안 가면요, 반드시 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변비, 숙변, 그 다음에 암, 대장암, 이거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사들도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온다, 다 합니다, 이제. 자기들도.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요. 방귀 냄새 맡아보면요. 채소 먹으면요. 방귀 냄새 안 나기도. 생선이나 고기 먹어봐요.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 독이 다 어디를 치느냐? 자기 몸을 다 칩니다. 고기를 우리가 고기가 어떤 일을 우리 몸속에서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쉽겠죠. 그 동물성 지방 섭취 자체가 대장암 발생률을 훨씬 높이고 특히 고칼로리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육류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 술, 뭐 이런 것도 어차피 가지고 오는데, 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과일, 채소, 곡식,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암이 만약에 걸렸다, 뭐 대장암이든지 어떤 암이든지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요. 풍욕부터 시작해야 돼요. 풍욕. 그리고 냉온욕도 해야 되겠고, 그죠? 또 때로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다가 계좌찜질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찜질도 같이 이제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몸속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를요,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습관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암이 못 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렇게 만드는. 대장암의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대장암이 걸린 사람이 보통 다 그래요. 대장암의 그 예방으로 한다면 그런 걸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암이 걸린 사람은 식용유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식용유, 집에 식용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명절 때 사실은 우리가 60년대 삶이 맞아요. 이렇게 추석, 설 그때 찌짐 한번 먹어보고 안 모았잖아. 찌짐 먹을 일이 없어. 근데 그때 이제 돼지 비계를 갖고 했거든. 그게 이제 안 좋은 건데, 사실은, 그죠? 이제, 어쨌든 그 집에 식용유 없이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법. 그래서 이제 꼭 쓰려고 하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압착유. 그래서 진짜 눌러서 짠 기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산화가 쉬운데, 어쨌든, 빨리 짜서 빨리 먹어야 돼요. 이 식물성 기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산성, 알칼리성 했는데 고기 종류는 물론 다 산성이지만 채소 종류도 다 알칼리성이지만요. 채소도 산화가 되면 그게 예를 들어 부패한다면 썩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성 물질이 돼요. 채소도. 그러니까 채소도 따서 바로 먹으면 제일 좋죠. 채소도 오래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삭히 갖고 뭐 1년, 3년 먹은 김치 그거 썩은 거야. 그리고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 여러분. 묵은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좋다고 다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사람의 몸은 생명체고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된다 하면 생식이 맞는 거예요 원래. 또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건요. 그냥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배도 그냥 생그러 먹는 거 좋은 거 원래.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제일 우리에게는 좋다. 막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 대장에 암이 걸려도 역시 방법은 거의 낫게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튀김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류, 생선, 어패류, 조개도 마찬가지예요. 조개도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뭐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먹는 고기는요. 조기, 민어. 그거 외에는 우리 집에 뭐 거의 뭐 그러고 다른 고기 내 이름도 몰라서 안 사와. 왜? 잘 모르니까 안 먹어봤던 건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그죠. 돔도 뭐 제가 1년에 아니라 뭐 한 3년에 어디 있으면 혹시 뭐 구경이나 해볼까 먹어볼까 하는데 거의 제가 먹어본 일도 없고요. 지금은 양식을 많이 합니다. 양식으로 그게 소도 지금 우리가 키우잖아, 그죠? 소를 뭐 사육이라 그러죠? 사육하는 거. 돼지도 사육하는 거. 닭도 사육하는 거. 사육하는 거는요,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사육하는 거는 전체 다 항생제에다가 호르몬 투성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애들이 성조숙증에 걸립니다. 통닭 자꾸 먹으면요, 애가 성조숙증에 걸려요. 왜? 그 호르몬제가 들어있거든. 애가 빨리 커버려요, 어른처럼.
근데 가공식품 속에 거의 다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방부제가 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게 가공식품을 자꾸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애가 위장 다 나빠져 버려요, 나중에. 왜? 부패 안대고로 쓴 그게 그 포르말린이라는 건 허용돼 있습니다. 방부제로서. 근데 그거 들어있는 거 자꾸 먹어봐요. 결국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공되어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글자 적혀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대요. 어쨌든 여러분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곰탕, 짱어, 한약 먹으면 안 됩니다. 한약은 무기수산 덩어리입니다. 한약은 고우죠. 고우기 전에 한약을 만드는 그 원재료는요, 농약투성입니다. 우리 고향 집 앞에 한방약초 단지 그 뜰 전체가 통째로 한방약초 단지입니다. 약통 갖고 다닙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산청 한방약초 단지 앞에 제가 걸고 싶은 게 있는데, 병은 없다, 모든 약은 독이다, 프랭카드를 하나 붙이려고. 그래 놓고 도망가 빌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한약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한약 장사 있어도 할 수 없어요. 한약은 무기수산 덩어리니까 한약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예로 울산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딸 한약 27만 원 주고 지어놨다가 2개 먹고요, 저한테 와 상담하길래 가감하게 갖다 버리고 내시킨 대로 하면 낫는다 했는데, 정말 내시킨 대로 해서 주겸 작은 거 병에 들은 거 휴대용 2개씩 하루에 먹었답니다. 그 한 달인가 먹고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몸도 대단히 건강해졌고요. 수능 치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맞긴 맞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빨리 낫더라고. 막 그게 긴가 아닌가 민가 하고 자꾸 먹으면 안 낫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것도 이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해야 낫더라고. 젓갈 같은 경우도 거의 안 쓰거나 쓰면요, 조금 쓰거나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암이 걸렸다면 젓갈을 쓰면 안 돼요. 암이 안 걸린 분은 좀. 조선 간장은 써도 됩니다. 우리가 담아서 먹는. 그리고 된장, 간장, 고추장은요, 반드시 여러분 집에서 담아야 됩니다. 사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다 먹는 된장, 간장 속에는 전체 다 방부제가 다 들어있고 뭐 들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된장이나 고추장 들어보니까 찐득해. 먹으면 안 돼요. 뭐 들어간지 몰라요, 거기. 여러분, 집에서 꼭, 우리 집에도 된장, 간장, 고추장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집에 올라오는 그 어떤 반찬은요, 현장 밭에서 직접 재배한 거 제가 알면요, 안 먹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그 가 계시는데 직접 잡아서 이제 에스라 하우스의 회원, 우리 교회 회원, 이런 분들에게만 지금 보내고 있는데, 비료 농약 일체 쓰지 않고요. 그 소비자가 먹고 싶은 거 말고 장로님 밭에 있는 것만 그냥 줍니다. 주문, 그 생산자 중심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돈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요,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산업 사회의 폐단입니다. 돈 때문에 뭐든지 다 해. 중국 사람은 계란도 만들죠. 돈만 된다 하면 계란을 만든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을 만들면. 여러분, 계란은 하나도 드시면 안 됩니다. 계란 후라이고, 계란 삶은기고, 계란 드시면 안 돼요. 계란을 계속 먹으면 전립선 비대가 와요,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 반드시 옵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 안 된다. 이러한 음식을 만약에 먹으면 암에 비료를 주는 거니까 암을 더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 코로 숨을 막 계속 쉬죠. 그럼 이 산소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 지하실에 저는 일체 못 살게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다리 밑에 가서 살아도 살았지, 지하실에는 살지 마라. 제가 1번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지하실에 살면요, 산소 부족 증세가 오고, 백선이라는 그런 흰색 반점 생기는 백선 있죠? 그 백선 맞죠? 그 백선이 걸립니다. 지하실에 살면. 몸에 산소.
몸에 산소 부족을 일으켜. 물론 다른 원인일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산소 부족. 그리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하루에 3끼씩 막 거의 4끼, 5끼도 먹잖아. 그죠? 그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잠자는 자세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빠져서 보충을 하는데, 여러분, 반듯하게 자지 않으면요, 신체 장기도 나빠지고, 이제, 턱 관절이요, 이거 올라가지고, 이거 하면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나중에 여기 아파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서 여기 턱 관절을 갈아야 돼. 그런 환자가 지금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히 학생들. 예, 관절 여기가 아프고 틀어져가지고, 이도 다 틀어지고, 나중에 이 관절을 깎아가지고 발리는데, 그거는 제가 하면요, 1분이면 끝나. 어떻게? 똑바로만 자면 돼. 그게 돌아서 누워서 한쪽으로 자면요, 이 관절이 결국은 돌아가서 나중에 딱딱 소리가 나고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면 돌아와요, 정상으로. 그래, 지난 강의 때 김보명 씨라는 우리 저 장류에 계시면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했어. 그래, 제가 쉬는 시간에 대답을 해갖고 녹화를 못했어. 그래,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랬어.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본인이 여기 턱 관절이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는 똑바로만 자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예, 몇백만, 1,000만 원 벌었네. 한 번 깎으려면 1,000만 원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또 그분은 나이가 한 30 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래, 내가 딱 물어볼 때 질문할 때 뭐냐. 집사님 한쪽으로 주무시죠? 그랬더니, 네. 다른 쪽으로는 잘 못 자요. 근데 그 한 달만 훈련하면 똑바로 잘 수 있습니다. 똑바로 자는. 예, 관절. 그 허리가 틀어지면 몸 전체가 다 틀어지니까 우리 몸이 좌우대칭이거든요. 좌우대칭이니까 이 틀어져서 자면 몸이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바로만 자면 탁 돌아오는 거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 목침이니까 목침. 그리고 발 밑에 뭐 베개를 이어가 자든지 그런 버릇은요 대단히 나쁜 겁니다. 그 몸의 균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게 침대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방바닥 딱딱한데 삼배나 혼이불 같은 거 딱 깔고 그냥 바로 주무셔야 돼. 그리고 불을 여서 방바닥에 여러분 몸을 데우면요, 여러분 몸은 점점 건강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불을 살짝 여었다가 그냥 찬기운만 싹 가고 내 몸의 온도를 가지고 내 몸의 열을 가지고 방바닥을 데워야 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나무판이나 아니면 우리 여름에 까는 돗자리 있죠? 나무로 된 돗자리, 대돗자리 이런 걸 깔고 찬기운이 우리 몸에 안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그 나무판 같으면 우리 몸이 뜨뜻해지면 나무가 뜨뜻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야 돼. 보일러 해가지고 뜨끈뜨끈하다 지글지글 끓래. 그러면 몸이 다 강건입니다, 여러분. 그 몸 세포가 다 그냥 고장 난 거야. 그리고 몸 자체는 활동 에너지가 떨어져서요. 몸은 점점 약해져. 그래, 온천에 자주 가는 사람은 몸이 건강할까요? 몸이 좋아질까요? 답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 온천에 자꾸 가면요. 몸은 점점 나빠져요. 왜? 우리 몸이 세포가 살아있는데 가서 뜨시물에 자꾸 담가봐. 죽어. 열대지방이 오래 살면 죽자 했잖아요. 제가 빨리 죽는다 했잖아요. 찜질방 그거는 뻔하면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아예 가면 안 돼. 그거는 또 가면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옮아와 가면 거기 가면 그런 데 가면 그렇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여러분 애들 데리고 찜질방 가자 하니까 애가 갑니까? 엄마나 가라. 나는 덥어 죽겠더라. 그 몸이 건강한 거고 엄마 몸이 지금 가고 있는 거라. 거꾸로요. 나이가 70, 80 들어도 추위를 안 느끼고요. 뜨거운 걸 안 찾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몸에 자꾸 이 산성 노폐물이 쌓이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좀 풀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비타민 C 다 빠져버리고요. 몸에 염분이 다 빠져버리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다행히 비타민 C도 먹고 또 염분도 보충하면 낫겠지만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가서 장시간 있으면 안 되고 5분만 하고 냉온욕만 하고 빨리 쫓아와야 돼요. 그 2시간 가서 막 떼벗긴 거 앉아 있으면요. 본전 빼려고 그 온천값 빼려고 여자분들이 듣기 그러죠. 남자들은 갔다가 5분 내에 나오는데 밖에서 차에 기다리고 있어. 안 오면 썩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문화, 일본에서 다 건너온 건데, 여러분, 그건 이제는 알고 나면요, 아하, 안 좋구나.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금방 밭에서 딴 걸 금방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좋은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음식은 그냥 아무개나 먹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저거 매일 마시는, 아니, 언제든지 마시는 산소, 이것도 좋은 걸 안 마시고는 우리 폐가 건강한 거는 우리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야 좋은 공기가 우리 몸에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좋은 산소를 공급해야 우리 몸의 세포가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70% 물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어떤 게 마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물을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비싼 정수기 회사에서 나온 거, 그 정수기 회사에서 나온 거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정수기에서 나온 게. 좋은 게 힐타가 다 걸러버리고, 거기는 힐타가 여러분, 그 사기로 되어 있답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답니까? 제일 안 좋은 플라스틱, 값싼 거, 석유화학 제품. 그거 뜨거운 물을 받아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수기에 찬물은 좀 낫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혹시 꼭 써야 되고 물은 먹어야 될 때 있으면 정수기에 물을요, 그 필터 안에 들었던 거 있죠? 그건 싹 빼야 돼. 그런 게 5잔을 비워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정수기를 쓰려면 정수기 회사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거나 처음 먹는 물은요, 자기들도 비우라 그래. 그게 독소가 꽉 차 있거든. 그 필터 안에 독소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석유 화합물 제일 싼 거, 그것도 폐기 처분하거든.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정수기에 갇혀 있었던 그 물은 다 빼고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그 물을 마시라 하거든요. 내가 그 예사로 안 듣는다고 그건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정수기의 물을 맨 먼저 뽑을 때는 4잔, 5잔 빼고 새로 들어온 물. 그러고 뭐 그러나 마나 여러분 수도관이요, 스텐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이게 플라스틱에 울려 가지고 우리 먹는 거야. 그 수돗물 먹지 말라. 서울 또 마산시장이 잡으러 올라.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정수기 물이라든지 어떤 물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셔야 돼. 먹는 물은 제가 볼 때는 딱 지하 생수나 아니면 산에서 내려온 좋은 물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각종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요, 우리 피와 물이 우리 몸속을 온 몸을 다니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끌어내옵니다. 그죠? 다 끌어내워가지고 그거를 우리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데서 전체 다 해독을 해서 내보냅니다. 다시 오줌으로도 보내고 뭐 대변으로도 보내고 우리 피부로 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아까 전에 고기 먹으면 냄새 난다 했죠? 이런 것처럼 다 밖으로 내보내는데 피가 그 깨끗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 음식 먹는데 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한 사람은 피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님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볼게요. 누구나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 수십 어깨까지 자라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cm 이상 돼야 그 암으로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1cm 미만짜리는 암으로 판정을 잘 못해요.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암이 완치되었다 하는 것은요, 작아졌거나 안 보였을 뿐이지 그 완치된 게 아닙니다. 작아졌거나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몸속에 있다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암이 하나 걸린 사람 몸 안에요, 그런 게 여러 수십 개가 있어요. 안 보여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검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수술을 하고 와서 뭐 고기 먹어봐, 다 퍼져버리죠. 면역 체계가 왕성하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정식을 막아서 종양을
종양이 자라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왕성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면역 체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화학요법, 그런 게 아까 전에 뭐 수술하거나 뭐 방사선이나 뭐 약을 쓰거나 어떤 식으로 해도, 그죠? 급속히 자라는 암세포를 동물로 죽이는 것인데, 동시에 뭐 또 급속히 자라는 건강한 세포도 파괴하여 그 척수뿐만 아니라 소화기 장애, 간, 콩팥, 심장, 폐 다 손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 생각해 볼 일이죠. 그죠? 기관들, 우리 장기의 정상세포와 기관들을 파괴하고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항상 말하고 있죠. 근데 암 환자 수술하는 의사가 이거 다 설명해 주느냐? 정직하게 수술 설명 안 해줍니다. 잘. 그죠? 죽음은 나는 책임 못 진다. 그 얘기는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여기 보면 효과적인 암 투병 방법은 암 정식용 식량을 차단해서 암을 굶어 죽게 만드는 거. 그거 방법이 있다. 그 암이 정식하는데 식량이 뭐 기본적인 식량이요. 설탕입니다. 설탕.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이네요. 설탕.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탕 먹이면 암이 걸린다는 거죠. 단 걸 먹이면. 설탕의 대용품들도요. 단 거는 몸에 들어가면 같은 역할을 해요. 단 것도. 그래서 가공되어 있는 어떤 단 것도 쓰지 않고요. 과일도 너무 단 것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탁 또겠어요. 사과 안에 노랗고 색깔이 노랗고 하면요. 달아요, 안 달아요? 그리고 하얗면요. 좀 달기가 덜하고 시큼하면서 조금 달죠, 그죠? 그 사과가 좋은 사과예요. 예. 원래 사과가 맛이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먹기 좋게 우리가 대구의 능금 사과, 어떤 맛이에요? 덜치근한 단맛이 많이 나가는 사과, 그죠? 그건 밭에서 난 사과입니다. 대구가 그 사구예요. 그러니까 뭐, 산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 사질 양토, 그러니까 그 흙하고 퇴적된 그 모래가 깊이 쌓여가지고, 거기 난 사과는요, 달기는 합니다. 근데 시큼하지 않아요. 그 시큼하려면요, 저 지리산 밑에 아니면 저 뱀사골 밑에 이렇게 온도가 찼고, 산의 흙에서 난 과일이 단단하고 시큼하고 달콤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과 사봐요. 그리고 단 사과는요 빨리 썩어요. 그리고 잘라놓으면요 색깔이 빨리 변해요. 근데 하얀 사과는 속이 하얀 사과는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썩어요 또. 이게 단 것도 여러분 과일이라고 다 과일이 아닙니다. 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우리가. 이게 비료 농약을 많이 쓰고 이게 밭에서 이렇게 쓴 그런 건요, 달기는 하는데 우리 몸에는 아니에요. 그건 당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질병, 암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도 막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만 진딱 먹이면 안 됩니다. 니 이거 사과 반틈 물라면, 고구마도 먹고, 무도 먹고, 생무, 가지도 먹고, 아이들에게요, 골고루 해서 그거 먹으면 순서를요, 지 좋아하는 것부터 주면 안 되고, 어떻게? 안 좋아하는 것도 먹으면 니 이거 줄게. 순서를 딱 정해놔, 아예. 예,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 일반 소금, 나트륨, 이거는 약 알칼리성이지만 우리 몸에 가면요,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일반 소금은. 간수, 그죠? 그리고 일반 소금 속에는 독소가 약간 들어있어요. 그 소금. 그래서 일반, 제가 아까 전에 물 먹고 싶은데 대신 소금이 들어있는 짠 어떤 이 과자나 뭐 다른 걸로 대체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을 내는 데는요,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설탕이 이 음식의 맛에 1번을 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금. 예, 세 번째, 지방. 고기를 태우면요, 코가 벌렁벌렁해지죠. 그게 여러분, 이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설탕, 그죠? 소금, 그 다음에 지방. 그렇게 이걸 세 개 짬뽕 해가지고 딱 튀기면요, 제일 좋은 맛이 나. 튀기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제일 안 좋은 게 튀김입니다. 보세요. 내가 흰 거 먹지 말아요. 껍데기 다 벗긴 흰 설탕, 아니지. 흰 밀가루, 그죠? 그 다음에 설탕, 그죠? 또 거기다가 소금, 백소금, 그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겼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 팔려. 아이고, 그러니까 큰일이라, 이제. 그게 입맛이 들어져 버리면,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사들의 원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핫도그, 도나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니까, 그죠? 여러분, 튀김 종류가. 예? 그리고 과자도 전체 다 유탕 처리한 거야. 기름에다가 튀겨서 봉지에 넣었어. 그러면 시간 지나면 산화돼 버리죠? 노랗게 변색돼 버린단 말이야. 그 다 먹으면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해야 저분이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그러지. 아직도 묻고 싶고 막 배가 고프고 막 통닭집 지나가면 코가 벌렁벌렁 하니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암세포는요 또 우유에서 대단히 잘 자랍니다. 우유가 암의 영양소라는 겁니다. 암세포의 영양소가 우유라, 우유. 예, 우유를 먹으면 소화기 내에서 가래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은 위장에서 거품이 자꾸 생겨요, 거품.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암이 이 우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암이 먹고 자라요, 먹고. 그래서 우유를, 우유를 먹지 않고 차라리 뭐 따로 두유 같은 걸 만들어요. 우리가 콩 갈아가지고 그냥 그 간수 그래 하지 말고 콩물을 그냥 끓여가지고 애들 조금 먹이고 뭐 먼데 갈 때까지 가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죽 좀 넣어가지고 끓이는 그런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두유 사다 먹지 마십시오. 근데 우유 먹으라 하니까 또 두유 사다 먹고 그래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콩을 썩썩 갈아가지고 반쯤 갈아대 콩 불려가지고 그냥 믹서기에 확 갈아가지고요. 그냥 물에 썩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소금 좀 넣고 맛을 바꿔야 돼. 애들 입맛을 완전히 바꿔버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산성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암이 걸리겠죠. 제일 안 좋은 고기가 돼지고기니까요. 산성식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뭐 못 먹는 음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그죠? 그 육류는 키울 때 벌써 항생제, 뭐 이런 게 호르몬제, 뭐 기생충 이런 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사육하는 거는 그러면 바다에 나는 것도요. 사육하는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전복부터 시작해서 뭐 그 사육 그 양식장에서 키우는 거 횟감 100% 지금 사육하거든요. 거기도 사료 속에 항생제, 호르몬제 다 들어있으니까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 수입해 오는 견과류 있죠. 심심해서 자꾸 손님 오면 내놓는 거 그런 거 안 내놔도 됩니다. 내놓고 싶으면요. 물 한 잔, 과일 한 개. 그러면 딱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아주 삶도 심플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드는 게 없어. 아무것도 들 게 없어요. 불도 많이 안 떼거든. 아니 첫째는 찬 게 더 좋으니까 우리 몸.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는 여러분 바로 안 됩니다. 저처럼 이게 채식을 해서 몸이 슬슬 데워져야 장기를 안 느끼고 몸이 또 그 생거 먹고 몸이 그렇게 우리 몸이 소양인이 있고 뭐 소음인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생식을 하면요 다 소양인이 돼버려. 아무거나 먹어도 몸이 뜨끈뜨끈하고요. 안 추워 첫째는 몸이 좋아지고 나면. 지금은 춥지만 그래서 설탕을 안 먹으면요 추위를 안 타요. 그래서 설탕 많이 먹은 사람이 냉온욕을 못 해요. 추워가지고 추워서 못 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추워서 더 못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천천히 그게 좋아질 겁니다. 그 정류수는 산성이다. 그분도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산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암이 걸려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그 암이 걸렸다고 두려워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 암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암하고 친구해가지고 고쳐 나가면 돼요. 겁낼 필요가 일체 없다. 그리고 가공돼서 포장된 있는 그런 음식들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네? 이러면요. 저 마이크 좀 내주세요. 제가 갖다 놨지. 마이크. 혹시 그 질문할 수 있는 분은 질문을 하면은 지난번에는 이게 준비가 그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옆에로 전해주면 되니까 들고 있다가요. 자,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은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저만 얘기하고 상대편이 얘기하는 질문 내용이 뭔지 몰라서 의아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혹시 질문할 분 있으면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요거 들고 하시면 저쪽에 녹음이 되니까. 그냥. 아까 목사님께서 그 김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김치 오래된 거 문지 찌개가 온 가게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오래될수록 효소가 많이 발효돼서 더 좋다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문지이라면 굉장히 그 약으로 지금 이렇게 오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치가 오래되면 왜 안 좋은지 우리가 이제 오래된 간장 20년 30년 되면 그게 암도 고치고 고추장도 오래되면 암도 고친다 이런 어떤 오해들. 근데 김치도 하나 이제 발효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되면 문지로서 3년 4년 됐다 이렇게 보관 잘 해놨다가 몸에 약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 한번 들어서 애들이 자꾸 제 말을 안 듣고 김치를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잠깐만 뒤로 내려놓으세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에 우리로 사람으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젊음이 있고 그죠?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이 식물도 예를 들어서 이 살아있고 방금 살아있는 상태로 하는 거하고 이게 따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채소를 따서 놔두면은 점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들어 가면서 나중에는 부패해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금을 넣어서 절여서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담아놨으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원래 살아있을 때의 그 에너지의 활성 에너지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게 잡아놨잖아요. 영양가가 영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유산균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살아있는 그 활성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농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벌써 이 효소라든지 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점점 감퇴를 하거든요. 자, 그걸 더 쉽게 제가 비교를 하면요. 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자를 만약에 캤어요. 캐서 캔 걸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생 거 하나 먹는 거 하고요. 감자가 만약에 1년 지났어요. 창고에 넣었다가 그 감자를 먹으면 그 감자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창고에 들어가다가 독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자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감자가 숨을 쉬면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빨아당기고 자기 감자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밖에 뿜어내거든요. 뿜어내서 감자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모르고 감자 내로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감자만 그러냐? 아니고 모든 저온 창고에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게 숨을 쉬지 않거든요. 채소라는 게 과일 이런 것들도. 근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요. 이게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요. 식물이.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안에 있는 산소를 밖으로 뺏기고 밖에 있는 걸 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과일이 퍽석퍽석해진다. 사과 같으면. 그죠? 따서 바로 먹으면요. 사과가 대단히 맛도 있고
영양소도 높을 거지만 시간이 만약에 지나면 사과가요 퍼석퍼석해지고 나중에 먹으면 썩번처럼 돼버려요. 자, 그거 먹는 거하고 이거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먹어서 뭐 우리가 맛은 있고 또 뭐 소화도 쉬워요. 왜? 반쯤 벌써 미생물이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김치는. 그죠? 우리 조금 편할지 몰라요. 반쯤 소화를 시켜준 거니까. 근데 우리 몸에는 별로라는 거죠. 원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생식만 가지고 암을 이긴 사람이 많습니다. 생식만 알아도. 놀라운 거죠. 지금. 근데 하나의 우리가 발견이 있는 거예요. 생식만 가고도 암을 고칠 수 있다. 얼마든지. 원리가. 목사님한테 강의 들은 걸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손자들하고 모아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할머니.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할머니, 김치가 효소, 이 왕이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못 해주고, 그 오래되면 무조건 이거는 뭐 안 좋단다.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니까, 예, 아이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계속 김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김치가 나쁜 거는 아닌데 이제 의식을 자꾸 전환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붓거나 겉절이나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걸 자꾸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실천 못하는 사람 지금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뭐 4년 5년 우리 목사님 심무해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리는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 그 채소 식품이나 과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효소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서 도로 먹으면 우리 몸에 산성식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감자 썩은 거, 씨감자 여러분 하고 껍데기 남은 거 있죠, 알맹이. 그거 삶아 먹으면 달기는 하죠, 그죠?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은. 씨감자 눈 떼고 맛보면 맛은 좋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시큼시큼한 거 떼고 먹으면요, 여러분 속에 독이 일어나. 씨감자요. 예를 들어서 과일도 마찬가지.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목사님이 강의 쭉 듣다가 또 이제 하나 느낀 거는 이제 김치 오래된 건 안 좋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얻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몸을 만들어서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를 호박했다. 그래서 그 생기하고 채소 그 살아있는 그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는 그런 거하고 접목시켜 볼 때 너무나 이게 확연하게 확답이 나오지 않나. 그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먹으면 네, 그런 걸 제가 잠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채소, 과일은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로운데 이게 어느 날 계속 삶아 먹던 게 길들여진 그런 소화 기관을 가지고 생채식을 하기에는요, 바로 하면요, 그게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점차 바꾸고 가야 돼요. 조절을 해 가야 돼요. 자, 그런 거는 또 제 강의를 또 자꾸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 누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조절하는 걸 또 말씀드리니까 처음부터 바로 가서 막 오늘 채소, 그 다음에 막 햄미밥, 그 다음에 막 생식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설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천천히. 또 풍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냉온욕도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것도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도전을 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다른 질문, 마이크 뒤로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해야 제가 자꾸 공부도 하고요. 자꾸 저도 실력이 넓어집니다. 예. 목사님께서 짠 거를 먹으라 하시는데 보통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후체가 많이 손상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짠 거를 멀리 하라든지 이런 강의하고 이제 안 맞는데, 그죠?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끊어오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소금 이거를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담지 않고 중화시키지 않고 먹으면요, 여러분 안 좋아요. 그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간수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른 독소도 들어있습니다. 소금 속에요. 천일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 굽든지 그렇게 한 가공된 구워서 태워서 3번을 태우면요, 3번 태울 때까지 독소가 날아가는 게 보인답니다. 주경 굽는 사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3번 때까지는 독한 냄새가 난대요. 핵비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독약에 만드는 원료인데
이거를 빼내야 돼요, 첫째는.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천년, 천일염을 우리 식품으로 주셨는데 왜 그냥 못 먹을까? 저도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그게 있는 줄 알고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을 구워서 먹기도 했어요. 옛날 분들이. 예, 그렇다면은 지혜가 있은 거죠. 그리고 이 주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상 김일원 씨라는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만든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전 세계를 그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의료계하고 부딪혀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쓰고 있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군가가 전 세계의 맹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목사라서 안 하려고 괜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금 쓰지 말아 했죠. 그 일반 속에는 그런 독이 들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일반 소금을 먹으면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하니까 신장에 무리를 준다. 이런 생각을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금이라도 가공을 한번 하면요. 그 가공이라는 건 태운단 말이에요. 태우기만 하거나 중화를 시키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그 논문이 지금 밑에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자, 이제 그건 거기까지 하고 반대로요. 자, 주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겸을 지금 주겸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신장이 더 좋아져요. 왜 그러느냐? 자, 주겸 속에는요. 혈액을 조절을 하기도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겸을 먹어보면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주겸은 이 9분 구우면서 그 주겸의 대나무 속에 들어있는 핵비소라는 것과 주겸 속의 핵비소가 맡아서 중화가 일어나서 이걸 사람 몸 안에 있는 산성 노폐물을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주겸이 9분 구워야 그런 효과가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주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일반 주겸은 약 알칼리성 우리 몸하고 비슷한 그런 그 산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겸이 9분 구워버리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10에서 11 pH 10에서 11 정도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기를 먹었거나 아니면 부패된 음식을 먹었거나 할 때 우리 몸 안에 그런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몸이 산성이 됐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워요. 몸이. 산성 몸은 무거워요. 지치고 피곤하고 자꾸. 그랬을 때 이 주겸을 먹어서 우리 몸 안에 강 알칼리성이 들어가면서 아까 전에 독소라든지 혈액을 정화시킨다든지 또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소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힘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겸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강한 알칼리성을 갖고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산성 노폐물을 밀어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 안에 넣어놓고 그냥 계속 움직이기만 할 뿐인데 이 주겸은 몸속 안에 들어가서 산성 노폐물을 밀어내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그게 우리 몸에 막 이런 저런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게 오줌으로 또 대변으로 피부로 어떤 경우는요 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처럼 이런 게 막 돋아나고요. 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릴 때 한번 여기 크게 다쳐가지고 다 나았는데 주겸을 먹으니까 이게 다시 이만큼 붉어져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줄줄 나오고 진물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시 암으로 들어갔거든요. 단 소금만 먹었는데 그 몸 안에 어딘가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몸 안에 배에 이런 데서 발진이 나요. 먹으면 하루에 작은 병 한 병이나 두 병 정도 먹으면 몸에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배에서 어딘가 나죠? 뭐 먹고 오시고 주겸 먹고 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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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산성 노폐물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어딘가 쌓여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오는데 피부로 직접 나오고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명현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산성 노폐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 주겸 생채식. 제가 보니까 나중에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사람들도요, 주겸이 혈관에 막혀 있는 기름기를
또 생채소가 지나가면서 뚫으면서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해소되고 낫고 치유되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생채소와 죽염, 그다음에 물과 감잎차. 또 감잎차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귀찮으니까. 이거 감잎차인데 감잎차의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 없으면요, 피부도 자꾸 거칠어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역할을 못 해가지고 몸이 자꾸 이 조직이 개사된다면 세포가.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C 이 감잎차를 타서 하루에 2잔 정도 다 끓이면 안 되고, 이거 60도 정도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다. 그래서 죽염에 대한 상식, 지금까지 의사가 말했던 상식하고 정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일반 소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죽염하고 소금은 산성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의사가 누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죽염도 소금 아이가. 다 자꾸 그리 말하더라고. 그래, 그 말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먹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말했죠. 의사의 말에, 의사 말을 너무 신뢰하면요, 병을 나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의사는 약을 처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의사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고치지는 못하거든요. 약을 처방하긴 하되. 근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거는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다행히. 그저 의사가 아닌데 가능하다고. 관절염 걸렸던 그분도 병원에 가니까 자꾸 주사 맞으라, 나중에 MRI 찍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안 찍고 저한테 찾아와서 천만 다행이죠. 한 번 찍는데 40만인가 50만 원 달라더니.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계속 오신데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그 제약회사에서 정년퇴직 한 분인데 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모든 약은 독이다 했더니 맞다. 그리고 그 눈 위에가 눈두덩이 많이 부었었는데 제하고 3, 4개월 동안 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전화를 수십 통 왔어요. 저한테 하다가. 예. 그에 대해서 나올까에 또 그 전에 쌓였던 게 몸 밖으로 다 밀어내고. 네, 소금이 어느 날 몸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하루에 10알씩, 5알씩, 10알씩, 5알씩 먹었는데 그분은요, 한 6개월 후에 그런 반응이 와요. 아니에요, 제 말은. 그렇게 어머님은 그날 나타난 것이 그날 낮에 그 국물 조금 먹은 그 한에서만 나올까? 그 전에 또 많이 쌓였던 게 그 몸 밖으로 다 나올까?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보세요. 왜 그날 나왔느냐 하면은 원래는 그날 안 나와요. 원래 그날 안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원래는 그날 안 나올 거예요. 원래는 그날 안 나와야 되는데 한참 더 드셔야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 나온 거는 그날 안 좋은 걸 팍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미 몸속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탁 먹으니까 부딪혀가지고 그날 팍 나온 거예요. 그날 안 먹었으면 며칠 뒤에 나오겠죠. 어차피 나오긴 나와. 근데 전에부터 쌓인 게 그게 언젠지는 몰라도 어머님이 안 좋은 게 먹어서 쌓인 그날, 예를 들어서 그게 20살 때부터 쌓였을 수도 있고, 그죠? 30살 때부터 쌓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빠져나와요, 결국은. 그게 이제 하필 그날 탁 나온 거는 소금이 어느 정도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다가 그날 안 좋은 걸 탁 먹어서 소금하고 부딪히니까 그날 팍 나오니까 아이고야, 이거 고기를 잘못 먹어서 나온 거 아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소금이 쌓여서 나오지, 만약에 어머님이 소금을 안 드셨으면요, 그날 안 나와, 안 먹어도. 그냥 계속 쌓여. 그런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절염은 점점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아야, 아이고, 이거는 안 먹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이제는 막 오리고기 쳐다보면요, 떨증이 없죠? 예, 겁이 나. 할렐루야다. 어쨌든 여러분, 또 혹시 마이크 넘겨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배고픕니까? 재미있어서 배가 안 고프죠? 밑에 가면은 오늘 생채식이 멋지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가 고파야 맛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그 죽염이 잇몸에도 좋다 하던데 그 혹시 잇몸병이 있는데 그 치료가 가능합니까?
잇몸병에는 감립차 플러스 주겸입니다. 두 가지다. 근데 혹시 치석이 있다 하면요, 치석을 가서 끌어내고 잇몸 뿌리 안에 깊은데 만약에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잇몸 밑에서부터 통통 부어 그런 경우도요.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비타민 C 부족, 그 다음에 잇몸병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뭘 이렇게 씹으면 얼마 안 씹어서 그냥 잇몸이 그냥 시큰시큰하고 밑에 뿌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흔들하고 아니면 막 찬바람 씌우면 그냥 더 아프고 그런 증세. 자, 그럴 때 만약에 치석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치석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 감립차 그 다음에 주겸을 쓰면요 묻기도 하고 쓰고 또 주겸 그 싼 거 좀 사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를 닦고 이에다가 자꾸 물려가지고 자꾸 녹여요. 아니면 그냥 넣어갖고 구해 주겸을 녹아서. 자, 그렇게 하면은 한 달쯤 지나거나 한 보름쯤 지나면 이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 이가. 그래서 치과에 가서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요, 가만히 놔두고 계속 그대로 해가면요, 한번 탁 붓고 여기가 아프고 막 시리고 그렇다가요, 나중에 딱 깔아앉아요. 그러면 그 이는요, 새이처럼 튼튼합니다. 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직접. 그리고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이런 건 없어져 버립니다. 주겸만 알면요. 이게 주겸 비타민 C, 이게 그 잇몸에 대한 병은 제일 빨리 낫습니다. 그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먹었다면은 앞으로 한 20일 정도 지나고 주겸 조금만 알면요.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안녕합니다. 안녕. 이 잇몸병에는 지금 다른 거 뭐 파라독스니 뭐 있습니까? 잇몸 무슨 약 다 인사돌, 만사돌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비타민 C, 주겸 이거만 알면요. 잇몸병은 끝났습니다. 예, 이제 뭐 이가 뭐 벌레가 먹었다 그런 거는 가서 떼어야 되겠지만 잇몸에 뭐가 아프다 이런 거는 일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드리니까 예, 질문 잘 하셨어요. 그래야 여러분 또 다른 분도 듣고 아하 그렇구나. 또가 터지는 소리가 자꾸 나니까 예, 또 다른 거 한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잠잘 때 뭐 발 밑에 그 베개를 놔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면 맨날 베개를 놔고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럼 좀 아침에 나면 좀 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발 밑에 베개를 엮고 자면은 당장 편하기는 합니다. 일시적인데. 근데 그렇게 계속 자면은요, 몸이 틀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피곤도가 엄청나게 낮에 많이 피곤도를 느끼고 몸이 그 비정상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에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쪽 다리가 좀 이렇게 소아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그분은 피곤도를 우리보다 배나 느낍니다. 왜 그래요? 몸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죠? 자꾸 그쪽으로 처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걸으면 별로 피곤을 안 느끼는데 그 장애가 있는 분은요, 피곤을 배나 느낍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어머님 같은 경우 만약에 일을 똑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 가면 피곤을 배나 느끼는 거라. 몸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 바닥, 방바닥은 너무 차문기가 올라오는 게 지금 더 이제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나무 평상이나 마루 바닥 이런 거를 딱 해가지고 얇은 이불을 깔고 그다음에 목침을 베고 한 달 정도 훈련을 해야 돼. 한 달. 그게 발라지는데 한 달 걸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틀어진 채로 계속 자는 게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자면은 피곤도를 많이 느끼고 몸이 무리가 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바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려. 그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그렇든지 남편이 그러면 한쪽에 밀어붙여. 저쪽으로. 백 쪽에. 그래 놓고는 쌀자루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못 돌아놓게 하는 거야. 못 돌아놓게.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그러고 나면은 한 달 후에 만약에 똑바로 자기 시작해서 자면은 똑같은 날 일하고 들어왔는데 피곤을 덜 느껴요. 그게 그렇게 몸을 바꾸어야 돼. 정상으로. 이제 그런 훈련이 본인에게 필요하고 의식도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본인 생각이 아들이나 누구에게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려면 이 강의를 한 강의만 갖고도 안 되고 이거를 자꾸 들어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직접 아하 그렇게 말하더니 내가 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이리 돼야 되지. 이거 뭐 저 목사님이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면 이걸 못 고치는 거야. 예, 그래서 의지가 대단히 필요한 거죠. 이해를 하고 그게 정상으로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평생 쓸 수 있는 거지. 틀어진 채로 그게 편하다고 계속 그렇게 쓰면은 오래 못 쓴다는 게 오래 못 써. 우리도 기계도 그렇죠. 기계도 편한 대로 써버리면 그 원래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부속을 안 쓰면 다 망가져. 옆에 것까지 다 망가져. 편한데 나중에 옆에 장기가 망가진다니. 다른 데가 다 잡고 아파져.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무시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허리가 아파져요. 결국은. 이제 그때는 또 허리 치료하게 가겠죠. 그럼 부분적으로 자꾸 치료하는 원인을 제거 안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삐떡 한쪽으로 누워 자는데 턱관절이 아픈 거야. 근데 턱관절이 아프면요. 허리를 안 잡고 어디로 잡아요? 틀어진 채로 깎아주는 거예요. 가면은.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바로 자면요. 또 이쪽 턱이 아프겠죠. 그리고 또 이쪽 턱 또 깎아야 돼. 또 나중에 또 계속 그들이 자면은 또 이쪽 또 아프고 또 깎아야 돼요. 그럼 평생 그거 깎다가 볼리다 볼까요? 그것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몸 전체가 다 틀어져서 허리 요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허리 요통은 무릎도 아프겠죠. 왜? 바란서가 안 맞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찌글찌글. 예, 초가집 여러분 수리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놓으면 또 저거 빼야 돼요. 저거 빼면 이거 공부, 이거 다 뜯어치하고 새로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 몸이 좌우 탁 대칭이 돼가지고 바란스가 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 가까이 서 있죠? 양쪽 무릎에다 힘을 똑같이 발에다 주고요. 딱 서 있거든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짝다리를 짚고 서봐요. 예, 그러면요. 오래 못 서 있고요. 나중에 집에 가면 허리가 아파 죽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발에다가 기마자세를 해가지고 양쪽 무릎에 어깨 늘리고 딱 벌리고 정자세로 서고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4시간, 10시간 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한 거 조금 그런 거 갖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또 혹시 있으면 예. 그 마이크 드리세요. 오늘 막 먼 데서 오는데 본전까지 빼고 가야 되겠다. 그죠? 네. 목사님, 일반인들 허리 아픈 사람 말고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수면을 취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허리 아픈 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원래 만들어진 그 상태로 되돌려야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만약에 어디 차에 팍 받쳐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흐트러졌죠. 그렇더라도요, 어떤 경우는 딱 가서 톡 바로 누워가지고 단식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몸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요. 제자리로. 다 들어가. 호흡하고 해도 그냥 제자리로 다 밀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자리를 찾아서. 그럴 때는요, 단식이 필요해요. 단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딱 빼면 제자리로. 그래서 지금 그 비만이 온 사람은요, 이 뼈의 골격 자체도 전체가 다 탈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체중에 예를 들어서 키가 170 그러면요 몸무게가 160 이 나가야 되거든. 60kg. 근데 그 오버 해버리면요 이 골격이 다 탈골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아픈 거예요 여기가. 왜? 안 맞으니까 바란새가. 그런 사람은 몸만 딱 10kg 빼버리면요 아프던 게 다 어디 아픈 거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바르게만 하면요 몸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술도 할 수 없고 만약에 터지지 않고 만약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가서 반듯하게 누워 있으면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나 수술을 한 환자들도 자세를 똑바르게 해서 만약에 똑바르게 해서 수술을 해야지 삐뚤한 자세로 수술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허리가 틀어져도 가면 똑바로 세워주거든 항상. 그게 우리 몸의 모든 걸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게. 그 원리는 제가 하는 원리는 그대로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하나 더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 그러면 스스로 예방하고 고치는 10대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 분들도 몸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주제. 예, 돌아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지금 제일 젊었던 나이의 건강으로요 거의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나이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이 저 관절염이 나을 거라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믿어서 그냥 좋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난 더 나이 연세 드신 분은 낫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거의 돌아와요. 만약에 이제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 어디가 완전히 빠져 그런 거 아니면 그래 신장도 보통 못 고친다 하거든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근데 신장도 돌아오던데 제가 볼 때는 돌아와지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요 점차 몸이 좋아지면요 점차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생채식을 하고 그다음에 죽용을 먹고 감림차를 쓰고 이렇게 하면요 그런 건 당뇨약은 내버려야 돼.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 거야. 의사가 먹으라 했다고.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근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도 다 좋아졌는데 약을 못 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지간한 거는요. 제가 아까번에 그랬죠. 만약에 우리 최정경 집사님이 자가免疫 결핍증이에요. 그분은 만약에 항생제를 안 쓰면요. 썩어 들어가요. 당장. 근데 의사는 그걸 안 쓰면요. 썩어 들어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믿고 실천하면서 그 얼마 안 가서 한 1, 2주일 만에 약을 다 떼버렸어요. 그럼 썩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약을 다 뗐는데 안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몸을 회복시켜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 먹던 거 반 개 먹고 그죠? 조절을 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이런 당뇨 같은 거는요 거의 바로 끊어도 돼요. 당뇨약 같은 거는 그건 병이 아니니까 원래.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천퇴만상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한번 체킹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제가 얘기하니까 약은 결국은 독을 일으키니까 그 약을 먹지 말라는 거지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점차 예를 들어 10개 먹었으면요 5개 먹으면 좋죠. 5개 먹다가 2개 먹으면 좋겠죠. 2개 먹다가 안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떤 분은 좀 더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게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말만 하고 그냥 따라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을 안 먹어야 건강해지고요.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처방을 해줘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 그런데 속지 말아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런 한 병을 지금 20개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 자료를. 자꾸 여러분이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요. 여러분 스스로 보여요. 다른 사람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되면은 진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병 없이 살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이렇게 되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질병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면 더 좋겠죠. 그죠? 이 강좌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원래 금요일인데 제가 하루를 옮겼습니다. 금요일 교회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옮겼는데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인원이 뭐 2분 오셔도 괜찮고 30분 오셔도 괜찮고 뭐 그 인원은 관계 없습니다. 그 대신 점심 식사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 함안 대산에서 지금 무농약 무비료 채소로 지금 이제 에스라하우스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 장로님께서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안 그러면 인사를 하시면 좋은데 오셔서 지금 채소도 다 우리 먹을 만큼 한 30명 먹을 만큼 채소도 주셨고 식사는 우리 교회에 뭐 있는 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집 사람이 수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식사하시고 또 다른 분 교회에 혹시 뭐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듣고 이거는 딱 하루 만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강의를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한번 마지막으로. 예. 저거 마이크 드리세요. 이게 이제 다른 분 좀 듣는 분들을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써주세요. 예. 위에 올리고 써있지 올리고요. 제가 5학년 3반인데요.
제가 한 5년 전에는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가지고 옷을 둘러싸고 했는데, 제가 좀, 지금은 한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살거든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긴팔 언니 때문에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한 겨울에도 그래 입고 살아도 건강은 해지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다 추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예를 들어서,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리 둘러싸야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이래 입은 게 너무 답답고 지금 홀라당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요, 추웠을 당시에 예. 지금 몸에 이상이 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왜 지금은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예. 그 몸 안에 예. 이 호르몬의 대사가 예.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지. 그게 춥지 않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 아니고 추운 것도 지금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추운 것도. 예. 근데 지금 춥지 않는 것도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추우면서 우리가 추운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몸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추웠을 때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었나요? 제가 예. 네. 좀 안 좋았죠. 어디가 안 좋았습니까? 이 개항 이염도 있었고 예. 네. 좀 뭐라 합니까? 우울증도 있다 할까? 네. 좀 가정 불화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하기 쉽게 가정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애기 아빠하고 이혼하고 나서 건강을 많이 찾았어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좀 폭력과 모든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시달려서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또 음식을 제가 자연으로만 먹어요. 예? 자연. 네. 예, 애간장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시중에 나오는 걸 일절히 입을 안 댑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또 제과점 유기농 제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빵. 예, 특허까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못 먹으니까 빵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원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체중이 문제입니다. 근데 체중은요, 제가 합계도 유단자인데요. 운동을 지금 하다가 안 한 지가 만 3년 됐어요. 그때는 안 나갔는데 지금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니까 살이 찌고 또 혼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됩니까? 이제 물하고 지금 물을 드시지 않는 거하고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 예, 그래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습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잘못하면 지금 건강하다 했는데 그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체중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한 나가요. 10kg 정도는 빼야 돼요. 10kg. 애를 3명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건강한 게 아니고 지금 몸이 불어서 예. 나는 채식을 해서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물하고 체중 때문에 갑자기 내 건강에 치명적인 타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꼭 맹심을 하고 물 하면은 주겸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물만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번에. 그리고 체중은 생채식을 하고 생채식만 하면 몸이 그렇게 단단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겸, 물, 그 다음에 생채식을 같이 해야만이 몸이 균형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쯤 지나면요. 한 5kg, 6kg는 자동으로 빠져요. 제가 방금 아까번에 기본 이렇게 따라가는 그 방식을 따라가면은 한 3개월만 지나면 한 6kg 정도 빠지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7kg나 8kg나 10kg 정도 이렇게 빼셔야 물 먹고 체중을 그 정도 빼셔야 몸이 이제 건강하다고 진짜 말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몸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또 빵을 만드는 건 소금을 갖다가 1년 내지 2년을 저장해놨다가 빵을 만들거든요. 소금을 저하로 쓰거든요. 소금도 저하로 쓰고 설탕도 저하로 쓰는데 소금을 1년 내지 2년을 갖다가 물을 다 빼내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는가요? 그것도 뭐 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물을 간수를 빼는 방법 예.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더 좋으려고 하면요. 그 소금을 예. 뭐 이렇게 가공한 소금은 좀 비쌉니다. 원래 쓰려고 하면 그런데 근데 예. 내 욕심 같으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적어도 3번 정도 구운 소금을 쓰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집에다가 서된 소치나 이런 아니면 그 우리 그 시커먼 그 무슨 무시해서 그런 걸 사가지고 소금을요 태우세요.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쓰고 구운 소금을 쓰셔야 그 구우면요 아주 역한 냄새가 막 날아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은 그렇게 구워서 쓰시면 빵도 맛도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맛이 나요. 그 맛은요. 구운 소금을 근데 쓰면. 있잖아요. 예. 제가 소금을 저하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빵이 소금이 40kg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30kg밖에 안 써요. 근데 적당량을 써도 제가 여기는 구운 소금을 쓰면 맛도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구워가지고 그런 소금 빵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도 맛보기.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그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도 좋고 문제는 지금 물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도 이거는 먹어야 돼.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잘못하면요 갑자기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님 전도 활동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물을 하루에 한 컵씩을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입을 안 대고 물 컵에 하루에 한 컵만 한 달로 먹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500g밖에 안 받더라고. 젊을 때는요 아무것도 살아. 제 얘기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가면요 큰일 나요. 꼭 맹심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물을 어제도 먹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 가까이서 왔다 가셨는데 본인은 건강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체크해볼까 아니야. 근데 그런 분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집사님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본인을 보는 거하고 제가 집사님을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집사님은 물 드시는 거하고 지금 이 살이 있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요소.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꼭 맹심을 아무 때도 가면 의사가요 위험하다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작년에 받았거든요. 올해도 받았고 하는데 골다공증은 30대 초반이고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정상이고 살을 빼라. 그래 말씀. 그래 제가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아까는 그랬죠. 네. 예. 숙변이 오면 예. 근데 비만도 같이 다 연결되고. 근데 숙변은 하루에 2번씩 가요. 먹으면 좀 이따 바로 나와요. 그런데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있어요. 그거는 양을 더 낮게 드시면 자주 가는 거 하고요. 숙변이 없어서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숙변을 빼고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엄청 있어요. 예, 그거 하나 지금 배웠습니다. 식사 시간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리지만 많이 여러 그릇 들었습니다. 좋은 거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식사.